아부하는 사람이 그 레시버티라고 불어요. 뭐예요? 그 기운 뭐예요? 그 러리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수를 핥는 사람. 핥는 사람. 우칠리커. 사실 좀 나쁜 말이 있는데 근데 말씀할 그래, 하지 마.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진상 잘 안 받으니까 진상 받을 때는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진상 받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에는. 그런 경우 오히려 칭찬 많이 해줘야겠다. 네, 아니 안 돼요. 당황스러워. 좋아하네. 프랑스야. 칭찬받으려고. 자, 이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안 되는 직업도 있겠죠. 우리 미국에 501c3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들이 학교, 교회, 성당 그런 기관은 합법으로 세금 안 내는 기관들이에요. 근데 세금 안 내는 조건으로 정치적인 활동하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이제 501c3 기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세금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은 대법원 판사들이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되게 뉴트럴한 표정 계속 유지해야 돼요. 매년 대통령이 새해 인사해요. 우리 약간 전통은 이 새해 인사하면서 공화당은 마음에 드는 멘트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박수 치고 그 민주당은 똑같이 뭐 만약에 마음에 드는 멘트 있으면 박수 치고 근데 우리 대법원 판사들이 다 그냥 무표정. You know, right now we're on track to end the scourge of HIV/AIDS. That's within our grasp. And we have the chance to accomplish the same thing with malaria. 정치적인 색깔 보여주면 안 돼요. 멕시코는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도 변의 자유가 없는 직업들 중에 하나는 바로 기자예요. 네, 기자인데 기자가 없다고요? 네, 기자는 없어요. 사실은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자기 의견을 절대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넣으면 넣을수록 자기가 그 보복 살인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는 특히 멕시코 북쪽에서 기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에서는 그 군대가 자유표현 완전 제한해요. 근데 그 2008년에 한 장군이 우리 군대 지금 이대로 계속 운영하면 수준이 떨어져서 그 이탈리아 군대처럼 될 것 같다고. 이탈리아 군대가 어떤데요? 이탈리아 군대가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렸어. 분위기 좋아요. 우리나라 그 당나라 군대 뭐 이런 건가요? 유럽에서는 맞아요. 그 제일 잘생겼어요. 이탈리아 군대는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독일도? 네. 아, 진짜? 역사적으로 전쟁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거 잘해서. 맞아요. 그런 전쟁이나 그러면 지금 어디는 좀 쟤네 군대가 좀 확실하지 유럽에서? 스위스죠. 스위스죠. 한국에서 인지도랑 상관없이 방송에서 연예인들 진짜 단어 선택은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만약에 대만 지방 사람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되고 대만 지방 사발을 하면. 네, 대만 지역 사람이 중국 내륙 지방으로 간다고 해야 돼. 네, 중국 대륙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면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중국으로 간다가 아니라 안 돼. 중국 대륙으로 간다. 왜냐면 다른 나라 대만 친구라는 이쪽이니까. 네네네네. 제가 우리 알기로는 그냥 어느 가수가 만약에 내일 출국이야. 근데 알고 보니 우리 그러 왔다. 그럼 몇 년 동안은 활동 금지예요. 리스트가 있나 봐. 되게 예민해요. 일본은 뉴스 앵커들이 진짜 말을 못해요. 중립성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라서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색깔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좀 저한테는 재미가 없었던. 그러니까 노잼이다 진짜 그쵸? 아니, 손석희 앵커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있었는데 엄청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방송 내린다고 표현했어요. 그 일본에서 되게 칭찬을 하셨던데요. 그 아침 방송 보니까 난리더만. JTBC 얘기도 나오고 뭐 사장 겸 앵커 손석희 씨를 소개하는데 그 패널들이 60살?
여기에 놀래더라고요. 동안이 씨니까. 이중년. 너무 미중년이시니까.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중립성 진짜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 18세 선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한테 정치적인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선생님한테 통지를 냈어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라. 사실 그래서 그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 흡수하게 되잖아요. 네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인들의 중립성만큼이나 이제 교사들의 중립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요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교사가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볼까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사들도. 교사는 정치적 발언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사들도. 교사는 정치적 발언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에게도. 오히려 마크네요. 저는 일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더 뭔가 무관심이 되고 약간 그런 저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해요, 아예. 학생들은.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어떤 주장이든지 말을 함으로써 뭔가 논의가 생기고 거기서 뭐 토론 같은 거 많이 하면 되게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뭘 배우기 전에 너무 재미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뭐 트럼프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사실 조금만 관심 있으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정치에 대한 얘기 많이 하면은 애들 막 투표율 더 많이 할 거고 관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기욤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정치학 수업이라고 해도 사실 뭐 트럼프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양쪽 설명하고 근데 자기 본인의 의견까지 얘기하면 그거 좀 오버한 거 같아요. 사실 우리 많은 학교는 주립학교예요. 이 선생님도 약간 그 주의 직원이잖아요. 민주당 뭐 지지하다 아니면 뭐 공화당 지지한다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또 특수성이 있는데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각 선생님이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 드러나는 분위기고 어차피 중립적인 발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특히 역사 그런 것까지 중립적인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정부의 입장이에요. 결론은 그 정부 그때 있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이 그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면 학생들이 바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제 선생님 완전 오빠였지만 저는 다 듣고 집에 가서 다른 거 찾아보고. 아니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다르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중학교 없고 바로 4학년 후에 바로 고등학교 가요. 그때는 아직 9살, 10살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인식 생기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자기 정치인 색깔은 보여주면 안 돼요. 종교도 그렇고. 아, 종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철학 수업 들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은 맨날 니츠가 철학자 중에서 최고야. 니츠밖에 없다니. 우리가는 어리고 처음으로 철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나중에 다른 선생님 왔을 때 우리가 그 선생님은 어떤 말 해도 아니 니츠인데 니츠가 최고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데 부부싸움 같네. 우리 열심히 했네. 많이 한 방법이 문제예요. 그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겸손하게 맞아요. 그 겸손하게 아니요, 제가 그 아마 드려도 돼요. 제가 제 의견인데 근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결정해보세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되게 좀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지역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성인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교사분들은 확실히 중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느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 일 없으면 깨달을 순간이 없어요. 학교 가서 그 선생님한테 당연히 듣는 거 영향이 있을 건데 근데 진짜 정치에 관심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위경은 들면서 근데 자기 위경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한테서 듣는 거랑
교사한테서 듣는 게 달라요. 예, 교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사랑 계속 배우면서 우리 믿는 건데. 근데 부모를 안 믿어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교사가, 봐봐요. 지금 캐나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뭘 말을 하면은 이거 반대 의견이 있다고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텔레비전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꺼버려도 돼요. 근데 선생님도 꺼버릴 수 없어요. 지금 자이드 얘기랑 그리고 서유리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한 소리만 다 똑같은 얘기 들으면 학생 입장에서도 재미없고 맞아요. 배운 게 또 별로 없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사가 자기가 지지한 정치인한테서 뇌물 받아서 계속 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게 끝도 없어요. 아니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토론을 많이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토론을 많이 시키고 요즘 친구들은 토론할까? 요즘은 우리 좀 때보다 해요. 많이 네, 나아졌어요. 예전에- 센스도 많이 줄고 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토론이 논술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그냥 교과서 뒤에 함께 얘기해 보자.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말이 돼요? 그 얘기 듣지도 않고 옆에서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토론 문화가 되면 좋죠, 저희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희 의장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소신 발언하고 싶다. 왕십리. 제일 빨리 들었어요. 왕십리 아직도 남았어? 당신이 중국 정부의 소신 발언. 네, 저는 일단 다른 나라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라서 제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중국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중국 친구한테도 하고 싶은 말은 나라 크기, 인구수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평가하지 말라고. 실은 나라 대 나라로는 평등해요. 누구 크냐, 누구 작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길에서 안 피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뭔가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기 이제 걸리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은 제발 마스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신 발언이야. 저는 요청이 있어요. 여기 비전사회담. 그 녹화 쉬는 시간에 샌드위치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소신 발언이네요. 죄송한데 그게 제일 싸요. 축축한데 너무 뚱뚱하고 목 힘들고 우리가 정장 입고 있으니까 엄청 신경 많이 쓰이잖아. 여기도 이렇게. 트위터에 동시에 올리시면서 올리면서 몇 번 썼었어요, 이미. 세금을 참 많이 내요. 이 세금이 좀 아깝지 않게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낼 때 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써지는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재단한테 주지 말고 이게 손재다. 프랑스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127회 비전사회담 서유리 씨 앵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는 나 비전사인가를 안건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촌철살인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할 말은 좀 하고 들을 수 있는 말은 좀 듣고 1등 하던 말은 1등 될 수 있는 말이군요. 네.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는 서유리 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하셨는데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좀 긴장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 다음에 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앞 옆에 계신 왕십리 씨. 네, 사실은 제가 중국 남자는 되게 좀 스윗하고 되게 좀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근데 오늘 처음으로 되게 독특한 분을 만나서 네, 또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만나서 좀 독특했던 우리 망신민 씨가 소신 발언하는 서유리 씨한테 만난 느낌과 좋은 얘기를 한번. 중국 남자 스타일. 갑자기? 중국 남자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원래 게 솔직하잖아요. 네, 실은 저 처음에 들어오실 때 놀랐어요. 왜냐면 사진이랑 다 알아요. 아니,